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상대방에게 맞추어 대화하고 행동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걸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집중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타인과의 관계에 투자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많고 적음이 아닌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과도한 친절과 배려는 때로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건강한 관계란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인간관계입니다. 돈은 순수한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창의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아는 성장할 것이며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미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실패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깊어지는 자아 성찰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나요? 그리고 그 관계들은 진정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인간관계에 쓴 진실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적절한 거리두기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대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순수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냉정한 것이 아닌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환영하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창의성과 통찰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며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과의 진실된 만남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각 시기마다 관계의 깊이와 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정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이 외로움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삶은 마치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기반을 둔 삶은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수와 후회, 고난과 시련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했나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의무감에 이끌려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왔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비정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질 높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개입된 인간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돈 때문에 평생의 우정이 깨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세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창의력은 꽃피고 통찰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한 평생을 기업에서 임원으로 지내다 은퇴하신 71세 박원식 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치여 살았습니다.
아랫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늘 친절했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긴장했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직원들과 어울렸고, 퇴근 후에도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죠. 주말에는 상사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평소 제가 믿었던 동료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책임을 떠넘기고 뒤에서 험담하고 평소 제가 잘해줬던 후배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란 것이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관계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60이 넘어서부터는 달리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았죠. 대신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만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필요할 때만 만남을 가집니다. 억지로 자리를 만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만남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71세의 그는 이제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느라 정작 제 인생을 못 살 뻔했네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는지를,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렸더군요. 그는 회상합니다. 젊은 시절 승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는지를,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한 채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기 바빴던 날들을, 주말마다 이어지는 등산 모임, 퇴근 후의 술자리, 휴가 때도 놓지 못했던 업무 전화, 그때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을 관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실상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한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승진할 때면 축하한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힘들 때는 모른 척하고, 71세의 박원식님은 이제 말합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일에서 인정받으려면 타인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박원식님은 특히 돈과 관련된 쓰라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거절하기 힘들어 빌려줬는데 결국 그 돈은 영영 받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로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제가 부장 시절 한 직원의 전세 보증금을 제 명의로 대출받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결국 잠적했고 저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찾아와도 금전적인 부탁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더군요. 박원식님은 이제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절친한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요. 그 외의 불필요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특히 그는 강조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라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만나는 것. 그것이 장수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박원식님은 은퇴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직장 생활이 끝나니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일상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 아닌 명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러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걱정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특히 그는 자신의 취미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붓글씨를 쓸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잊게 되더군요. 더구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니 관계에 대한 강박도 사라졌습니다. 박원식님은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요즘 제 하루는 무척 단순합니다. 아침 명상과 산책, 오전에는 독서나 서예, 오후에는 잠시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평화로운 날들이 있을까요? 박원식님은 지난 7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쳤던 거죠. 더 인정받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건강도 가족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더군요. 특히 그는 젊은 시절 과도한 친절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늘 먼저 베풀고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욕심인지를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타인에게 진정성 없는 친절을 베풀기보다 나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박원식님은 특히 강조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요즘은 제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참석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약속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3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씁니다. 그의 말씀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삶의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고독이 이렇게 달콤한 것인지를,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 사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를. 마지막으로 박원식님은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을 보면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아요. 인맥을 쌓느라, 체면을 차리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실력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71년의 삶이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 좋아하는 책 한 권의 기쁨,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진짜 행복이 있더군요. 박원식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또 생각보다 짧죠. 타인의 삶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제 박원식님은 말합니다. 71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리를.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박원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자아의 재발견입니다. 첫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평생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명확한 삶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세요.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닌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책 한 권의 기쁨, 산책길에서 만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니까요.